안녕하세요. 시골 전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충북 지역이 데이터가 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전혀 영상을 못 찍었었는데요. 오늘은 청주의 4개 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지역은 어떤 또 패턴이 보이는지 좀 궁금하시죠? 같이 보시고요. 이 소원구에 좀, 뭐 이런 또 사례가 있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관외 사전, 서원구의 관외 사전 투표인데, 이게 뭐, 좀 줄여야겠네요. 자, 8시 48분에 11,237표를 돌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서 특이할 만한 거는 여기 다른 지역구로 가야 될 투표용지가 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시 흥덕구 옆에 있는 같은 청주시의 옆에 구가 그로 가야 될 게 일로 왔다는 거고, 오운 옥천 영동 괴산이죠. 글로 가야 될 표가 역시 일로 들어와 가지고 요거를 이제 발견해냈다 이런 뜻인데, 여기 자체에도 보면은 이 전국에서 이 청주 서원구에 거주하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관외에서 투표한 사람이 11,260. 이건 뭐지? 선거인 수인데 선거인 수가 263명인데 투표용지 교부 수는 왜 또 한 명이 작아? 그것도 웃기네.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상에는, 아니, 선거인 그 인증하는 거랑 투표용지 교부하는 거랑 이 차이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죠? 관외인데 당일이면은 그 꼬리표 절취해서 넣는 일련 번호에서 차이가 나서 교부수하고 투표수하고 용지수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선거인 수하고 투표수만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사람만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 안 했다? 그것도 이상하네. 아무튼 이 교부한 숫자에서 그나마 또 27표가 없어졌어요. 예? 저 박 변호사님이 그 우편 등기번호 저 추적하는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 박 변호사님 얘기대로 하면 뭐 이 그 등기번호상으로는 거기에 도착해야 될 우편물 수가 거기에 관해 선거인 수에 정확하게 맞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27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표가? 예? 이런 건 한번 등기로 추적해 볼 만 하겠다. 이건 하여간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본인 인증을 받아서 통합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과 동시에 투표 용지가 교부가 되는데 왜 하나가 덜 됐을까요? 이것도 특이한 케이스네. 그래서 여기 이제 2명이 다른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가 여기에 대해서 요걸 빼고 11,235표만 다시 이제 재분류를 해서 뭐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그리고 여기 이거는 계속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요거 4. 예?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하지 않은 투표지 수이며 본수에 포함. 처음에는 뭐 개표기를 돌리는 과정에서 작업이 끝난 다음에 발견됐다든지 해서 4개가 분류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넘겼다고 치면, 그죠? 이게 다시 재분류할 때는 여기다가 그냥 이게 빵이 되고 이게 전체가 다 여기 들어가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본수에 포함됐다니까 이 숫자 2 차이 나는 거는 이걸 빼고 했을 테니까 맞고, 그럼 이게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예?
여긴 뭐 짜질짜질하게 좀 특이한 게 많아. 20시 48분에 시작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걸 공표는 다음날 2시 46분에 해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 선거 다른 투표용지가 들어왔다는 걸 발견해서 그런지 8시 48분에 작업한 거를 9시 34분, 그러면 46분 만에 11,237표를 다 돌린 다음에 일로 다시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11,237) 나누기 450. 개표기가 힘없이 돌아가도 그냥 만천장이 그냥 한 번도 단속 없이 들어가도 이 개표기 최대 처리 속도가 분당 450표라 그랬는데, 450표를 분당 처리한다 그러면 기계가 처리하는 시간만 25분이거든요. 근데 46분 만에 이거를 다 재분류까지 끝내 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여기다 놓고 돌렸다. 이것도 좀 다 시비 걸라 그러면 지금 너무 많아서 이렇게 포커스가 흐트러질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이런 거는 변호사님한테 제보도 안 하네. 이런 거 이렇게 우편 등기 추적해 보면 이 27개 차이 나는 거 찾아보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한번 요 선거인수에서 투표 용지 자체가 교부수가 작은 거는 처음 봐요. 투표수가 뭐 많거나 적거나 한 거는 뭐 널렸으니까 그거는 개표 결과표상에서 집계가 되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이것도 보세요. 물론 투표함수 7개를 진행표를 개표 진행표라는 게 따로 있어서 각 한마다 진행된 걸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같은 기계 4768번 기계예요. 그리고 요것도 봐봐. 이게 반장이잖아요. 4반의 책임 사무원이 박용미 씨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46분 사이에 고사의 반장이 바뀌어. 안소에 책임 사원이면 반장일 텐데 그 반장이 바뀌기도 하나? 40 몇 분에? 뭐 이게 의심을 갖고 보려고 하니까 5만 개 다 그냥 의심 들어. 이게 뭐 소리가 맞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처음 작업했던 데서 재분류해 보니까 보세요. 11명이나 늘어나고, 여기는 1명이나 늘어나고, 이제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재분류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그만큼이 줄었겠죠. 뭐가 줄은 거야? 그렇죠? 12 줄은 게 맞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이 분류를 해서 개표 결과로 요거 2개 합친 숫자를 개표 결과로 발표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숫자 못 믿겠다. 벌써 재개표할 때마다 틀리게 나오는 건 물론이고, 항상 전라도 쪽을 제외하고는, 동작을 또 얘기해. 동작을 하고 빼고는 전부 민주당이나 좌파 정당에 유리하게 되는 이 기계를 못 믿겠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전부 이것도 적긴 하지만 입력을 해서 요 숫자를 가지고 이게 진짜 득표율이라는 전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청주도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사람이 재확인했을 때 나오는 그 득표수, 이게 당일 관내 관외를 전부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거를 합산을 한 거예요. 그 숫자에서 이 득표율을 구하고, 또 기계에서 그 득표율을 구했잖아요. 기계 득표수에서 득표율을 구한 거예요. 이 차이가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재확인한 건 35.6%인데 기계는 48.2%예요. 그게 12.7%가 더 유리하게 조작이 됐다는 얘기죠.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이게 1, 2%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저도 뭐 오류라고 인정을 하고, 그 오류도 문제가 있으니까 쓰지 말자고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10% 뭐 5% 이렇게 특정 정당 쪽이 유리하게 이렇게 개표 결과가 나오는 건 이건 저는 100% 조작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여기도 여기는 10.8%가 조작이 되다 보니까 한번 선거 결과를 보시죠. 51대 46으로 이강일 후보가 이긴 것처럼 개표 결과는 나왔지만, 개표기 조작 결과, 그러니까 이게 10.8%를 조작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당일 투표에서만 이 7,491표를 더 얻었다는 거예요. 이 개표기 조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걸 다 합쳐 놓고 보면 만 376표가 이쪽 세 후보에서 빼가지고, 이쪽 나머지 세 개 후보에서 빼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준 모양이잖아요. 숫자만으로 보면. 그래서 그 숫자를 계산하면 1376표가 이강일 후보한테는 더해줬고,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에게는 오히려 9432표가 빼졌으니까, 그걸 보정해서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로 계산해서 그 전체 그 유효 득표수를 곱해보면 오히려 42대 55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 선거구예요, 여기가. 네? 거기다가 당일 득표율이랑 같은 득표율로 사전선거, 그러니까 관내, 관외, 국외 투표의 득표율이 득표가 이루어졌을 것이다고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면 실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수는 1206표 정도가 될 텐데 18,384잖아요. 그러면 요 8,178표가 부풀려져서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지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숫자를 더하면 1672표가 또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쪽 후보 거를 빼서 더해주고, 여기서는 이만큼의 선거인 수를 그냥 단순히 더해서 민주당에다가 얹어주고, 그러니 뭐 2만 표에다 3만 표 가까이가 왔다 갔다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온 것까지 치면. 그러니 실제로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영향까지를 빼고 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35대 61. 61대 35로 이긴 선거가 반대로 46대 51로 이긴 걸로, 진 걸로, 그렇게 결과가 뒤집어진 거라니까요. 방금 관외사전 문제 있었던 서원구도 한번 보시죠. 서원구도 비슷하죠? 뭐 10점 몇 프로였나요? 옆에는 10.8%, 7.8%, 선거인 조작, 선거에서 부풀리는 31.2%, 만 얼마였는데 여기 28.8%, 1600. 비슷비슷하죠? 여기도 뭐 52대 47 같으면 당연히 뒤집어지겠죠. 예상컨대.
이만큼의 조작이 있었으니까. 역시나 52대 48로 민주당이 이겼다는 결과가 이 개표기 조작 영향만 배제하고 이게 수개표로 이루어졌다는 가정을 하고 놓고 보면, 이게 수개표가 됐었다면 부풀려진 것까지를 포함하고서도 국힘이 이긴 거예요. 54대 46으로. 거기에 뭐 이런 선거인수가, 사전 선거인수가 또 부풀려 가지고 더해졌으니, 그걸 빼고 나면 39대 61이라는 엄청난 차이로 이긴 거예요. 이게 뭐 경합지역이라서 삐까삐까하게 뭐 이기고 지고가 결정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완벽하게 이기는 선거를 이렇게 뒤집어 놔버리니, 허탈해요 저는. 이게 분석하면서 뭐가 삐까삐까하고 뭐 아슬아슬하고 이래야 더 집중해서 이 그 차이를 분석하고 해야 할 텐데, 이건 뭐 숫자 집어넣으면 그냥 눈으로 툭툭 튀어나와 버리니까. 자, 요거 보시고 다음에 흥덕구도 보면 여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작네요. 5.3% 조작이 있었고, 여기는 선거인수 부풀리가 좀 많네. 그죠? 하여간 뭐든 하여간 끌어쓸 수 있는 건 다 끌었어. 그래서 52대 45로 민주당이 이겼다고 발표했던 결과가 이 개표기 조작 영향만 빼도 46대 50으로 국힘이 이기는 걸로 나오네요. 거기에 사전선거인 수가 뭐 16,000표나 더 얹어졌으니, 그것까지 빼고 나면 38대 39대 57. 청원구 한번 보시죠. 청원구도 9.2% 조작이 됐고 29.5%가 더 얹어졌고, 이것도 뭐 53대 46 같으면 당연히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수개표로만 했어도 10% 가까이 이기는 선거구였네. 이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까지 빼고 나면은 20% 가까이 표차로 이기고, 득표율이. 이걸 이런 게 숨어 있다는 거를 좀 미리 알아가지고 한 1개월 지나기 전에 후보들한테 다 알려줬다면은 좀 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을라나요? 난 그렇지 않다고 봐. 나만 이상한 놈, 이상한 거 갖고 나가지고 그런다고 오히려 음모론자로나 몰릴 일인 거지. 국힘의힘도 마찬가지. 국힘의힘 쪽도. 자, 어쨌든 지금 청주 지역 4개 지역구는 완벽하게 개표기만 없었어도 국힘이 다 이길 수 있었던 지역이다. 그 한마디 키워드로 그냥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죠. 감사합니다.